남쪽 해역에 구름이 없는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강한 태평양 고기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 남쪽 오키나와는 장마 종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평년보다 13일 빠르고 2015년과 함께 과거 가장 빠른 장마 종료입니다. 한편 태평양 고기압 북쪽에는 장마전선의 비구름이 뚜렷하게 나타나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새벽, 멀리 남쪽 남중국해에서는 열대적 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적 기압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일 최고기온은 경기도 양평 옥천이 33.9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습도가 낮아 그늘에 들어가면 가끔 바람이 불고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남쪽에서 습하고 따뜻한 난기류가 올라옵니다. 습도가 올라가고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날 일 최저기온은 강원도 강릉 삽당령이 10.7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제는 고도가 높은 지역도 최저기온이 10도를 넘습니다. 일교차는 강원도 정선 임계가 18.4도로 가장 컸습니다. 이날 임계면의 최고기온은 31.1도, 최저기온은 12.7도였습니다. 6월 9일 18시 UTC, 한국시간 6월 10일 03시, 일본기상청 실황일기도에 TD, 열대적 기압이 나타났습니다. 이 열대적 기압은 24시간 이후 일기도에도 나타나고 48시간 이후 일기도에도 열대적 기압인 채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남중국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열대적 기압이 태풍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12시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해역에는 장마전선이 동서로 길게 정체해 있습니다. 6월 8일에는 규슈 북부와 시쿠쿠가 장마 시작이 발표되었고 6월 9일에는 주국, 긴키, 도카이 지방의 장마 시작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에는 올해 처음으로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습니다. 24시간에 300mm에 달하는 격렬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나타나는 위험한 강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장마 시작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제주도부터 장마 시작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멀리 남쪽 해역에는 저기압의 중압선이 보입니다. 여기서 열대적 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열대적 기압인 태풍의 병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대적 기압의 전 단계가 저압부입니다. 저압부는 주위보다 기압이 낮고 구름의 회전이 확인되지만 중심이 확실하지 않은 열대 요란입니다. 태풍의 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압부에서 중심이 확실해지면 열대적 기압이 됩니다. 알에서 깨어난 태풍의 병아리입니다. 그리고 열대적 기압 중에서 최대 평균 풍속이 17.2m/s를 넘는 것이 태풍이 됩니다. 이 열대적 기압은 올해 발생한 두 번째 열대적 기압입니다. 올 2월에 이미 첫 번째 열대적 기압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곳은 이번과 거의 같은 곳입니다. 그때 태풍 제1호 발생이 임박했지만 결국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열대적 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동쪽 해역에도 짙은 구름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강력하게 북상한 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밀려 그 저기압은 힘을 잃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으로 남은 구름의 조각들이 하늘에 희미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구름 조각들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라 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을 타고 길게 가늘게 늘어진 구름띠, 즉 난섬이 형태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섬유는 열대지역에서 발생한 강한 상승 길이와 수증기의 흐름 속에서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남쪽 열대 해역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900헥토파스칼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열대저기압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로 그만큼 강한 발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등압선의 모양을 살펴보면 태풍의 전형적인 징후인 동심원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등압선 간격이 매우 넓어 풍속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본격적인 태풍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이동성 고기압이 서쪽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북쪽으로 올라오려는 장마전선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당분간은 장마전선이 더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열대지력 저기압의 등하선 간격이 어제보다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 이는 내부 기압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점차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압선의 모양만으로 태풍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풍속과 구름의 조직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이동성 고기압은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던 장마전선의 비구름이 점차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장마 발표는 없지만 이미 제주도는 사실상 장마철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속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열대지역 저기압은 현재 하이난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대저기압이 섬이나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지표와의 마찰로 인해 점차 약화되며 동시에 해양에서 공급받던 수증기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발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 저기압도 하이난 인근에 머물며 세력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열대저기압보다는 오히려 필리핀 동쪽 해역에 흩어져 있는 구름의 파편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활발한 대류 활동, 즉 정난운이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활발한 정난운 집단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몸체처럼 결합하면서 난섬유 형태로 이루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등압선 간격은 매우 좁아서 난섬유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에 머물러 있던 장마전선도 이 난섬유의 영향으로 점차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으며 실제로 전선의 위치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난섬유는 사실상 태풍이 될 뻔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위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 난섬유와 장마전선이 맞닿는 지점에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14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는 등압선이 뚜렷한 동심원의 형태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이 여전히 뜨거운 해역을 따라 이동 중인데 이 저기압이 과연 태풍으로 발달할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달하여 태풍이 된다면 올해 제1호 태풍 우딥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우딥은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광둥어로 나비를 뜻합니다. 재미있게도 이번 태풍의 예상 경로가 마침 마카오 인근을 지나고 있어 이름을 지어준 나라가 태풍을 실제로 향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GFS 예측 모델과 독일의 아이콘 모델을 함께 살펴보면 태풍의 상륙 지점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오는 지금 거의 유사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남부의 여러 도시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완전히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난섬유의 북상 경로가 더 우려됩니다. 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난섬유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미국 모델에서는 마치 선상강수대처럼 남해안에 길게 걸쳐있는 강한 비구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모델 역시 서울 부근을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를 예측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걸쳐 장시간 지속되는 비가 예상됩니다. 난섬유는 말 그대로 하늘의 강이라 부를 만큼 방대한 수증기를 머금고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마전선도 하늘의 강입니다. 이 두 개의 하늘의 강이 한반도 상공에서 맞부딪힐 경우 폭발적인 강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형적 영향을 받는 남부 내륙과 동해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 하천 범람이나 도로 침수,
주택 침수와 같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